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글부글 시리즈, 네, 유일한경제TV만의 약간 전매 특허로 밀고 있는 부글부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글부글 시리즈를 지금 막강한 시리즈의 그 막강한 콘텐츠 화력을 쏟고 있는 우리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뭐 멸공, 그 멸공의 횃불, 예, 멸공의 횃불, 신세계. 네, 노래까지 우리가 하면서 나는 사실은 참 팔강모 사나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멸공의 횃불을 오랜만에 한번 좀 맨 마지막 소절만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부글부글 뭐 이 관련해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까 그때 좀 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두 번째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뭡니까? 두 번째 주인공은? 네, 바로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우리 저 카카오 먹튀 논란, 동학개미들의 분노와 눈물이다. 과연 분노할 만한 사건인지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사건 발생은요. 이제 이거는 이게 약간 맛보기인데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9일 장 마감 후 이제 넷마블 측에서 카카오뱅크 주식 전량을 이제 블록딜로 처분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처분한다고 했었고요. 총 매각 대금은 약 1조 1조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매각 차익만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12월 10일 전량 처분 소식에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1.2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막 카카오뱅크는 이제 도입이고, 자 본격적인 이야기.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카카오페이에 관해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제 류영준 이제 대표이사 차기 대표이사가 되는 이제 류영준 대표이사가 포함한 이제 경영진 8명이 지난해 12월 10일 5,000원에 취득한 스톡옵션을 블록딜 방식으로 보유 지분 전부 매각했다는 공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야. 그래서 류영준 대표 같은 경우 23만 주당 처분 단가는 약 20만 4,017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각 추정가는 약 4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재료 소멸과 공매도 우려, 2만 주 지분 매각으로 약 6%가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빠지는 거지 뭐. 이제 카카오뱅크도 저런 거 있으면 계속 빠져요. 이 사람들이 저런 거가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딱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후 수령 금액 쭉 적어놨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한꺼번에 판 거죠, 주식을.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3번 이제 그걸 보시면요. 그 이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일 직전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직전에 이제 바로 이걸 행사를 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때냐라는 좀 말이 있고, 지금 또 두 번째는 이신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매각가가 똑같습니다. 단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한 건데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시도를 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이제 같이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12월 10일 이제 7명은 이제 20만 4,017원 하고, 이진 부사장은 매도가 20만 3,704원으로 이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이제 왜 이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피 200 편입 첫날이라 수요가 늘어 대량 매도가 용이하고 주가가 상승세에 탈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 판매를 한 것 같다. 이때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류영준 대표의 카카오 대표 이사 선임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 참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7명이 매각가가 같다. 네. 예,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눈총을 사게 돼 있죠. 그렇죠. 왜 똑같은 가격에 팔았을까? 사전에 뭔가 우리 한 대 동시에 팔자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후 수령 금액 예상 얼마씩이에요? 이게 이거 참 410억, 134억, 64억, 53억, 53억, 9억, 막 억씩 막 이러네요. 큰 돈이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이거 가지고 자꾸만 떠드는 거 아니야? 배 아파서?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으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나죠. 이제 갑자기 경영진이 다 팔아보니까 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약간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희 소소주들은 들을 때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영진들의 계좌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계좌가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계좌를 보고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계좌하고 임원들 계좌하고 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는 거야. 지배주주 계좌하고 내 비지배주주 소액주주 계좌하고 같은 방향을 가도록 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누가 주도권이 있어? 안 그러면 경영진들한테 거의 아무래도 대부분 이사와 경영진한테 뭔가 주도권이 있잖아요. 의사결정 주도권이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럼 본인들 계좌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지. 계좌를 위해서. 그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먹튀에 대한 여파. 이제 그래서 이제 한경증권에서 2021년 12월 24일 단독 기사가 났는데요. 한경증권이면 한국경제신문.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먹튀 사건과 관련해서 유례없는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좀 파악을 했고 추후 발생한 사례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 이 5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예비 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매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대상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 금융당국과 함께 신규 상장의 스톡옵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존 제도에 대해서 기업과 상장 주관사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제도를 명문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보호예수기관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스톡옵션이 지금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바로 상장이 돼가지고 좀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스톡옵션도 여러 가지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며요. 원래 우리나라도. 원래 카카오페이 그 스톡옵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증권거래소와 한국상장사 협의회 등이 그 스톡옵션 표준 모델을 도입해서 기업들의 스톡옵션에 대한 다양한 행사 조건을 따라 부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유도를 했구나. 예.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이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네, 스톡옵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예. 소개해 줘 보세요. 그 스톡옵션 표준 모델로 일시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시 효력 발생되는 스톡옵션. 일시 효력 발생하는 스톡옵션이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2년. 상법이 2년. 상법이 정한 기간인데 최소 기간. 최소 기간. 2년 이후 전체를 행사할 수 바로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시에. 일시에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번에 우리 그 카카오페이 때는 그렇죠. 그 2년도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상장하자마자. 코스피 이제 올라가자마자 또 해버려가지고 이제 부여될 시점은 한참 전이지만 논란이 있었고 또 성과 연동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 스톡옵션이 있다. 두 번째.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그 경영 성과라든가 어느 정도 그 정해두고 가이드라인 정해두고 그 주가 상승이라든가 달성을 해야지만 또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스톡옵션 모델이고 세 번째는 고정 비율 효력 발생 스톡옵션인데요. 고정 비율 효력 발생.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4년간 25%씩 일정 기간 고정된 비율로 행사를 할 수 있는. 한꺼번에 행사하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번 사태처럼 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표준 모델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이건 또 고정 비율 효력 발생이랑 비슷한데요. 변동 비율 효력 발생이라고 1년에는 20%, 2년에는 30%. 이렇게 차등을 이렇게 둬서. 이것도 이제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4번째 정도나 2번째 정도가 많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실태는 어때요? 우리나라 실태는 다음 표를 보시면은 표를 준비했구나.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국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2016년에서 19년 상장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988건이 약 있는데 1000건이구나. 약 1000건. 심지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거기 중에서 맨 처음 제일 쉬웠던 1년 지나면 바로 그냥 2년 지나면 그냥 싹 다 팔아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일시 효력 발생이 921건. 거의 그 93%고요. 4개 중에 거의 다 일시 효력 발생 이걸로 보시면 되고 또 그 중에서 일시 효력 가운데서도 의무 보유 기간 아까 2년 있었잖아요. 법적 최소 기준이 2년으로 설정한 스톡옵션이 563건, 즉 61%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 처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한도
2년. 2년짜리가 가장 많다. 가장 많다고. 거의 좀 그렇죠. 이것도 보니까 그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붕괴처럼 인재네 인재. 예. 아까 그 표준 모델 만들어 놓고 이거가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로 유도하겠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도 안 한 거잖아 지금 이게. 거의 2년짜리 시한폭탄이라고. 네. 방치돼버렸구만. 예. 그러니까 유도를 안 하고 너희들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니까 가장 편하고 좋은 걸로 그렇죠. 쉬운 걸로 그냥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 부실이다 이거 관리 부실. 인재다 이거 인재. 아 미국은 어때요? 예, 미국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톡 옵션이 미국에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있다고 예. 하죠. 2018년 기준으로 일시 효력 발생 우리의 그 93%의 비중이 여기서는 13%에 불과하고 예. 또 예, 비록 미국은 의무 보유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두진 않았지만 3년 미만으로 둔 기업은 존재가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얘들은 착해서 이래요? 미국 애들은 CEO들이 경영진들이 착해가지고 우리는 야 3년은 미만은 쪽팔리니까 안 해.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지나야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주주들을 의식하는 거야. 주주들의 이해관계. 주주들을 그러니까 이사회 이 스톡 옵션도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이사회 결정을 이사회 중심적으로 가면 어떤 결정이 돼? 우리처럼 저렇게. 이사회의 결정을 이사들, 임원들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2년 한꺼번에 다 처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근데 미국의 이사회는 스톡 옵션을 결정할 때 누구를 의식해? 임원들만 경영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 주주들을 본단 말이에요.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들을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어떤 모델의 스톡 옵션이 가장 주주들한테 유리한지 유익한지 덜 해로운지를 따져 안 따져? 따져야죠. 따져야 됩니다. 안 따지면 어떻게 돼? 소송 들어와. 그게 뭐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이 거래소에서 금융위에서 청와대에서 청원 넣어가지고 이런 스톡 옵션 막아주세요. 이거는 정말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을 만들어 놔버리면 이사회에서 알아서 주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계좌와 너희들 스톡옵션 계좌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의무다. 그게 이사의 의무다. 이사의 충실의 의무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일시 효력 발생 비중이 13%고 3년 미만으로 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나라 스톡옵션과 미국 스톡옵션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차등 우결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차등 우결권. 그러니까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만 잡아놓고 나서 그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이 가지들은 격가지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굴러간단 말이에요. 잘. 그 큰 중심은 뭐가 있다? 주주들의 사이의 계좌가 이렇게 한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2년짜리 시한폭탄이라고? 2년짜리 시한폭탄. 우리 보겸 씨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봐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딱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또 스톡 옵션 부여 요건 강화의 요구가 또 있는데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사후 약방문이고 또 난리 나겠지 또. 예.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또 2022년 1월 12일 날에 그 경제개혁 연대 논평에 의하면은 카카오페이 임원진 주식 매각 사태는 회사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취지를 훼손시켰다라고 했고요. 또 류 대표의 사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양반 원래 이제 카카오 대표 하려고 그랬는데 사퇴했잖아, 그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사전 규제와 사후적 대응에 실패한 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영진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은 퇴직 때까지 보유하도록 의무하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성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 연동 효력 발생 이렇게 성과에 따라 연동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굴러가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유도하지도 않고 틀도 안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세요. 방치해버리니까 다 2년짜리 시한폭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뻥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냥 여론이 안 좋고 막 왜 니네만 먹튀하냐, 내 계좌는 박살났다 막 이래버리니까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이제 아주 강력한 또 규제가 나오는 거야. 퇴임 때까지 보유해라. 퇴임 때까지 보유해라. 네. 야, 거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라라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요. 해결 방안을 이제 카카오 측에서 내놓긴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후반에 같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스토어 시장 하나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참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요금 인상 논란인데요. 이제 어이? 작년 8월과 9월에 이제 요금 인상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무료 서비스를 통해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독점자 지위를 차지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악용 비판이라는 이게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얘기해? 예, 맞습니다. 카카오 블랙 뭐 이런 거?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독점자 지위를 차지한 플랫폼 사업자의 악용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제 8월 2일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 호출 비용을 기존 1,000원에서 0원에서 5,000원 탄력 요금제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택시 호출 수요가 낮은 시간에는 스마트 호출비가 0원에 근접하고요. 아이고. 택시 호출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5,000원까지 부과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좀 택시를 많이 타는 게 11시나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때는 이제 5,000원이고요. 네. 조금 적은 이제 1시나 2시 이런 때는 약간 0원에 근접하는 약간 그렇게 차등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6일 자정부터 경기 성남, 하남 등 일부 지역 카카오 T 바이크 이게 공연 전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제 요금제를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변경된 요금제 적용 시 시간당 6,000원이었던 카카오 T 바이크 이용 요금은 9,200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어이 뭐야 이거? 거의 뭐 카카오 T 바이크? 3.1배. 바이크는 오토바이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 자전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예. 그리고 이제 시간당 9,200원? 그렇게 비싸요. 저 서울시 따릉이는 1년에 4만 원인데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2번 할 수 있고 1년에 4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야? 1시간에 시간당 9,200원. 9,200원? 와 대단하다 진짜 정말.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몰아주고 비가맹 택시는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자 이제 결국 카카오 측은 스마트 호출 가격 인상을 무효화했고요. 9월 14일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아예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10월 7일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와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이걸 이제 스마트 호출이라고 하는군요. 예. 요새는 뭐 다 스마트 들어가면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스마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 이제 골목 상권. 네. 그렇죠. 2021년 카카오 반기 보고서 2021년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약서 158개였는데요. 국내는 117개. 이거는 2018년 국내 계약서 65개에 비해서 3년 반 만에 50개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논란이 됐던 게 꽃배달, 퀵서비스, 영어 교육, 미용실, 네일숍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카카오 키즈랑 야나두가 통합을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란 이후 9월 14일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 골목 상권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기업 운영을 방식 재편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천억 조성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로 얘기했고, 세 번째는 K큐브 홀딩스가 인재 양성, 미래 교육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네 번째는 일본,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K큐브 홀딩스는 그 현재 대표가 100% 주식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로 3번은 국정감사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형 대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상생기금 운영 방안 아까 5년간 3천억을 조성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계열사가 상생기금 배분 등을 아직 확정도 못한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한 상생협력자문위원회도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하고 골목상권 논란을 적겠다고 아까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약간 지켜지지 않은 일방통행적인 그런 약속이 되어버렸던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참여할 신한 컨소시엄 서울시에 발행되는 서울사랑 상품권 위탁 판매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로페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건데 이제 제로페이 시장이 약간 소상공인 사업으로 그렇죠. 꼽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처는 야 딱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했지만 정작 지켜진 게 아직까지는 없는 약간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골목 상권 침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골목에 있는 여러 가지 꽃배달, 퀵 서비스, 뭐 미용실, 네일숍 이런 것들도 이제 카카오의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장사를 할 때 어렵게 되는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거 식으로 해가지고 골목 상권마저도 이제 카카오 플랫폼이 다 먹어버린다. 예. 아, 그거를 봤더니 3년 만에 계열사가 아이고야 50개가 증가했다. 예, 50 근데 개가. 대체로 그런 계열사들이 이런 골목 상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서비스에 연관이 있다라 뭐 이런 얘기죠. 여러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국외도 일단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계열사 제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카오 참 이런 이 정말 이 이른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과속을 한 건데 아 이게 참.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약간 이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문화발시 확장이죠. 쪼개기 논란, 상장 논란인데요. 2020년 9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었고요. 네. 2021년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었고 2021년 9월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데 상장을 했어요 둘 다. 야. 그리고 올해죠. 2022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을 상장을 한 기업과 기업 가가 문제야. 이런 회사들을 그냥 아무런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그 견제도 안 하면서 상장을 시켜준 이 거래소 금융위가 문제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겸 씨는? 저는 거의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카카오 본 모체에서 이렇게 쪼개졌다는 건 거의 물적 분할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이런 거를 그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주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분노를 하나 보죠, 좀 이제는 많이 분노를 하셔가지고 그 이런 기업들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카카오엔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할 예정이다. 과연 근데 이 상장 계획도 조금 수정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쯤에 작년 12월쯤에 다시 재상장한다고 약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조금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둘 다 약간 하반기 쪽을 좀 노리고 있고요. 이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찾아본 결과 약 미국 쪽에는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약간 좀 이게 자주 되는 이유가 그 모기업이 약간 그 지배권을 약간 얻기 위한 약간 그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서 이렇게 쪼개기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거론된 건데요. 일본, 프랑스 웹툰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 및 코마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만 이렇게 약간 썰로만 들린 겁니다. 이게 카카오 코마. 이게 뭐죠? 저도 이게 처음에 약간 웹툰 관련된 약간 그런 예.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전에 들어오는 약간 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미 진출해 있다는 건가요? 예. 아